네, 안녕하세요. 우리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 황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영상 촬영해드리고 있는 오늘은요, 2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에코프로 가져왔고요. 아시다시피 에코프로가 지난주 목요일에 이 장대 항복 만들어내면서 15%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죠.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어떻게 됐죠? 지난 한 달간 굉장히 힘든 자리였던 건 맞습니다. 이전에 2월 초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 쇼스퀴즈가 터져주면서 이 에코프로가 올라와 주었다가 쭉 내리고 쳤던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 재미없었던 구간을 돌려주는, 어떻게 보면 추세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21선 딱 지지받고 장대 항봉 뽑아주는 이 위치가 형성이 됐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한 게, 그동안에 이 설 연휴가 있었던 이 일주일을 딱 지나고 나서, 설 연휴가 지나자마자 첫 개장일인 이때 목요일날 장대 항봉 뽑아주고 나서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주는 이 추세 전환을 만들어주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지금의 에코프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항상 말씀드렸던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 자체가요,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맞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공매도를 지속적으로 들어왔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매매 비중이 제가 4% 이상이 꾸준하게 들어와 주면 실제로 공매도 세력들이 개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 같았으면 사실 정상적인 이 판단이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공매도 세력들도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이제는 주가 상승에 베팅을 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판이 바뀌었죠. 자, 에코프로는 어떤 종목이에요? 정부의 코스닥 부양책에 힘입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소위 말하는 기관들이죠, 이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됐다 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인 에코프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앞으로 에코프로가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지금의 이 자리에서 이 공매도 세력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 선배님들께서 에코프로를 보유하고 계실 때 어떠한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빠르게는 월요일장부터는 어떠한 태도로 맞이하시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는요, 어떤 거요? 네, 항상 자주 외쳐드리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매도 금지를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제가 올라오는 구간들 속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전에는 이 전기차 사업의 개화기일 때 올라갔던 그때의 환경과는 다르다. 이제는 이 로봇과 ESS 2차 전지가 다시 한 번 더 이 로봇 개화기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게 되게 되면 목 놓아서 외쳤던 매도 금지가 옳았다 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선배님들은 이 매도 물량, 투매 물량을 조정 기간이 어떻게 들어와도 내보내시지 않으셨겠지만, 제 영상을 시청하시지 못하셨던 다른 분들은요, 자, 수급 보시게 되면 많이 올라갔던 또 목요일날 그동안에 차익 실현을 하셨었네요. 자, 근데 이거 자체가 나쁘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 항상 수급을 볼 때 중요하게 이 판단할 수 있는 이 기준이 돼주는 이 수급이 누구라고 했죠? 연기금과 투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이 기관 자금들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이 연기금과 투신이 들어와주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아, 이거 더 갈 수 있겠구나. 굳이 뭐하러 더 갈 수 있는 종목을 이 구간에서 꼴랑 이거 먹자고, 자, 매도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다른 선배님들께도 추천 영상으로 뜰 수 있도록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매도 금지 작성해 주시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말 동안 나온 내용 중에서 뭐 좋은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월요일날 증시에 좋은 영향을 바로 끼칠 수 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죠. 이 뉴욕 증시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알터니를 뺐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미국 법원에서요, 시장의 주요 불안 요소로 작용했었던 이 트럼프의 관세 관련 이 정책 판결이요,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트럼프가 사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 1기 때도 그렇고 이번에 2기 때도 마찬가지로 임기 초에는 항상 이 관세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무역에 대한 압박을 넣어왔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국내 증시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시장에 참여하시는 우리 선배님들 입장에선 정말 꼴보기 싫은 이런 행동들이었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 좋은 내용은 뭐냐? 리스크로 존재했던 이 관세에 대한 이슈가 이 대표적인 무역 정책,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측면에서 한번 정리가 되는 그림이 나온 거죠. 말 그대로 진짜 빅데이예요. 너무나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미국에서도 이 투자자들의 심리, 투심을 가장 크게 흔들었던 게 관세 판결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예상대로 이 위법이었다라는 판단을 받자마자 이 매수세가
들어와 준 겁니다. 물론 뒷부분에서도 나와 있듯이 불안 요소가 아직은 남아있기는 합니다. 트럼프가 즉각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지만 근데 이 내용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실제로 추진이 될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이 기사 내용처럼 우리에게 이 알터니로 작용하던 불확실성에 대한 요인들이 빠졌기 때문에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이 좋은 내용은요, 당연히 월요일날 국내 증시에 우호적으로 기계적으로 올라가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월요일날로 당장 보게 되면 에코프로 갈까요, 못 갈까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장 자체가 월요일은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축제일 거예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너나 할 거 없이 정말 다 올라가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그동안에 또 이 부분에서 공매도를 쳤던 이 공매도 세력들이 다시 한 번 더 쇼스퀴즈를 연쇄적으로 터뜨릴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또 좋을 내용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부분도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이 섣부른 기대감에 주가가 고공행진, 전문가들이 줄줄이 경고한다라는 내용인데 기사 내용만 제목만 보게 되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우리 선배님들께서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일단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소제목으로 써여 있는 게 K배터리가 불안한 상승을 겪었다.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등 올 들어 로봇 수요 기대에 강세였던 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으니 주의를 하세요 라는 내용이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로봇용 배터리 수요 기대로 고공행진 중이었던 2차 전지주에 경고금이 켜지고 있다라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제 전기차 때문에 올라왔던 게 실적 악화가 되고 있으니 이거를 뒤집을 만한 대규모 수요. 사실 기업이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려면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뒷받침돼야지 주가가 올라가 줄 수 있는 것도 맞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보이게 되는 이 대규모 수요가 보이지 않으니 밸류에이션 대비, 그러니까 주가 대비해서 부담이 지금 커진 구간은 맞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 기사 어느 정도 사실 동의는 합니다. 근데 동의는 하면서도 걱정하실 필요는 사실 크게 없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사실 아시다시피 올해 이 주요 2차 지지, 죄송해요, 너무 발음이 안 되네요. 오늘 2차 전지죠. 2차 전지 주가가요, 아시다시피 많이 올라온 건 맞습니다. 2차 전지 이제 탑10 지수가 연초 이후에 26% 이상 급등한 것도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45%, 삼성 SDI도 50% 가까이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일단 이 주가 자체가 로봇 개화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실적이 쌓이는 것보다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왔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실적 전망은 하향 추세. 주가 상승과 달리 주요 2차 전지 종목이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낮아지는 추세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밑으로 내려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집계한 증권사 실적 전망치에 따르면 일지 LG엔솔 컨센서스는 1조 3,500억이다 라는 건데 3개월간 비교를 하게 되면 한 절반 정도가 급감했대요. 그리고 또 안 좋은 내용이 있네요. 삼성 SDI의 영업이익 전망치도 적자로 돌아섰다라는 거고 되게 안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실적이 전망되는 건 수치를 토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가릴 수가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기업이 결국 주가가 올라가려면 실적이 쌓여야 되는 거 맞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부담되는 포인트에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네요. 자, 이것도 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로봇 테마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커졌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런 의문을 던지는 거죠. 이 로봇용 배터리의 수요가 당장 올해의 실적을 뒤집을 정도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기사에 인용된 이스증권의 연구원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로봇 시장에서 발생하는 2차 전지 수요는요, 2030년 전체의 0.46% 수준에 불과한다. 그래서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 보면 기사 내용이 굉장히 맞는 것처럼 들려요. 단기 과열된 상황이 맞는 것 같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적과 기대감 간의 이 괴리율, 이 세 가지 분명히 인정합니다. 자, 근데 지금 집중해 주세요. 에코프로가 그러면 괜찮냐 안 괜찮냐라고 물어보시면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의 상승이 과연 단순히 개인분들의 광기로만 올라왔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에코프로는요, 시총 1등 기업이죠. 어디서요? 시총 상위, 이 코스닥 시총 상위를 보게 되면 엄연히 이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제가 예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어요.
어떤 거? 이번에 우리한테 좋은 내용이 나왔던 건 정부의 코스닥 부양책이죠. 자, 이게 1, 2회성으로 정부가 언급하고 끝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실제로 연기금이 이제는 발을 담궈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 코스닥을 안 담으면 감점, 연기금 포트폴리오 재편 시동한다라는 내용인데 이 기사가 언제 나왔느냐? 날짜 보시게 되면 2월 18일입니다. 이게 언제죠? 설 연휴 마지막 날에 나온 기사이고요. 실제로 이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2월 19일 날 장이 열리자마자 에코프로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2월 19일 날요. 그래서 기사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니까 조금 더 딥하게 보도록 할게요.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가 예전에 얘기했던 건 이거였죠. 정부가 이제 연기금의 기금 운용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게 되면서 그동안 이 수십 년 동안 연기금은 코스피 중심으로 굳어졌던 연기금 포트폴리오에 코스닥까지 추가해서 평가 기준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연기금이 아시다시피 그동안은 고객들의 자산을 위탁받아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었죠. 그랬을 때 이 벤치마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정부가 연기금이 운용하는 자산에 숙제를 낸 겁니다. 근데 그동안 이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어디서 뽑았다고요? 코스피에서만 뽑았는데 이제는 추가적으로 코스닥이라는 과목에서도 시험 문제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기금들 입장에선 기존에 이 코스피 과목에서만 잘했으면은 알아서 시험 문제 점수가 잘 나왔을 건데 이제는 이 코스닥 편입된 150 비중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100점을 맞을래야 100점을 맞을 수가 없는 암마 공부를 잘해도 이게 불가능해졌다는 거죠. 자, 당연히 이런 내용들만으로는 당장에 저번 주 목요일날 상승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웠겠죠. 아마 상승의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이겁니다. 자, 기존에는 이 코스닥 부분에서 5%까지만 이 비중을 본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10%까지도 비중을 확대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개인분들만이 아니라 19일날 보시게 되면 상승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요. 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읽고 수급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나왔던 경고 기사랑 엮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에코프로가 정부 정책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는, 그러니까 이 기관이요, 기계적으로 포트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코스닥 시총 150 얘네를 이 비중대로 담아야 된다라고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이들 시총이 1등인 에코프로가 가장 큰 수혜를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받는다라는 거죠. 즉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이렇게 생기고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부담되는 자리라고 해도요, 이번에 정부 정책과 맞물리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그러면 당장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자신 있게 코스닥 시총 1위인 에코프로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기업이요, 단순히 실적이 쌓이는 거에 따라서만 주가가 움직이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게 쳤으면요,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 이 AI 기업들은 전부 다 밑으로 폭삭 떨어졌어야겠죠. 결국 주식의 가장 큰 상승 요소를, 주가의 상승을 만드는 건 기대감입니다. 주식의 주가 상승은 기대감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정부 정책들이 의미가 없었다, 코스닥을 못 올릴 것 같았다 라고 하면요, 이때 왜 올라갔겠습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에코프로의 하방 압력을 만들어내던 이 공매도 세력들이요,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따른 이 상승을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매도를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쳤습니다. 하지만 실패했고요. 그들이 패배를 인정했기 때문에 정산을 모면하라고 쇼커버 현상이 계속돼서 반복되면서 쇼스케지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공매도 세력들이요, 자, 그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공매도를 사실 그만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이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주었잖아요. 근데 또 코스닥 부양책이 나오니까 연달아서 또 쇼스키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 속에서도요, 계속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얘기가 현실화되고 가닥이 잡히면 쇼스키즈가 연속적으로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의 기사 내용 지적하는 핵심은 이거였죠. 실적 추정치가 하향됐다라는 거 맞는 말입니다. 근데 주식시장은요, 원래 이 실적이 좋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좋아질 가능성을 선반영하면서 기대감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 전기차에 대한 뭐 이런 실적이 우려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지만, 자, 지금은 로봇 개화기입니다. 이제 시장의 대세는 로봇이에요. 여기다가 이 피지컬 AI 그리고 이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지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게 ESS가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방금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재료들과 그리고 정부의 코스닥 부양책이라는 좋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통해서 선반영되어서 올라가고 있는 좋은 환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말로, 자, 코스피 차트 잠깐 한번 볼까요? 이때가 정확히 언제죠? 지금의 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한
시점이 딱 이때입니다. 2025년 6월, 5, 6월 이때겠죠. 이 정부의 상법 개정안을 토대로 코스피 대개혁이 그동안에 이 박스피에서 3,000피에서 넘기지 못했던 여기서 그 누가 지금의 6,000포인트를 바라보고 있는 여기까지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3,000포인트를 달성하고 조정받았던 이 구간들 속에서도 코스피는 고점이다라는 시선들이 계속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4,000을 달성한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6,000을 바라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뭐를요? 이제는 정부 정책에 맞물리면서 우리 코스닥 얘네도 그동안에 이 1,000포인트 못 넘기고 계속해서 맞고 떨어졌었지만 이제는 이 구간이 어디다?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갱신하고 조정받았던 딱 그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코스피에서 이 수익본 그 개인의 자금들도요. 코스피가 사실 끝없이 끝도 모르고 올라갈 수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지금 예측하고 있는 대로 뭐 6,000포인트 달성, 6,500포인트 달성, 뭐 7,500포인트까지도 자 맞물리면서 가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고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고점을 코스피도 맞고 떨어지느냐, 떨어진 다음에 이 개인분들의 차익 실현한 자금이요 장을 떠났느냐? 아닙니다. 이제는 코스닥으로 순환매가 돌아와 주면서 그 중에서도 시총 상위 1등에 있는 이 에코프로가 정부 정책과 맞물리면서 올라가 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조성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코스닥의 이 1,100포인트를 달성하고 있는 현 시점이 코스피의 이 3,000포인트를 달성한 그 과거의 그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를 대입해서 에코프로의 차트를 보게 됐을 때 과연 여기가 끝이냐? 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죠. 비약적으로 정부가 3,000닥을 계속해서 표명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로만 따져봐도 3배는 더 가야지 맞지 않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어떤 걸 잡아드리면 좋겠느냐. 에코프로의 실적 이 하향하고 있는 이런 전망치가 언제 멈출 수 있는지, 이 로봇에 대한 수요가 실제 수주 매출로 연결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이 밸류에이션 이 부담을 이길 만한 이 가이던스가 나오는지,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되는지 이것만 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에코프로가 끝났다 안 끝났다 간다 못 간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볼 게 아니라 이 기대가며 이제는 실적으로 찍혀줄 수 있는 구간, 바꿔 말하면 이 피지컬 AI 이 개화기와 연결되는 과도기 구간에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뭐 섣부른 어쩌고 저쩌고 이 기사들 겁먹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기사 내용 자체는 단기적으로 쌓여있는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경고하는 거지 2차전지 산업이 끝났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사의 마지막 취지도 내려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 로봇 산업이요 2차전지 기업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들리면 주가에 당연히 의문을 들게 하면서 변동성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가 끝났냐 안 끝났냐? 안 끝났습니다. 이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안 좋은 내용이긴 맞지만 에코프로나 뭐 2차 전지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쌓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꾸준히 에코프로 2차 전지 테마 주적 관찰하면서 체크할 거고요.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 외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체크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은요 이런 기사들이 하나하나 나오는 거에 따라서 과하게 흔들리고 투매 물량 던지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불안한 기사가 나올 때마다 에코프로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가장 힘입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잘 가져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작년에 이 정부 정책이 나왔을 때만 해도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돌파할 당시만 해도요 코스피 고점이다 여기까지다라는 논리 지배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지금은 더 높은 구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외 증권사들도 입을 모아서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가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솔직히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주식시장 정말 오래 보고 있었지만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박스피를 벗어난 적 없던 이 코스피가요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글로벌 상승률 1등의 시장으로 평가받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도 분명히 한계는 있죠. 상승에 한계가 있다.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우상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코스피에서 나오는 차익 실현한 자금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자금들이 그대로 빠져나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돌 겁니다. 그동안 반도체가 좋았으면요 이제는 또 원전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원전이 어느 정도 가고 나면 그동안 못 갔던 조선 그리고 또 조선이 좋으면 방산이 갈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는 로봇이 가줄 겁니다. 로봇은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끝이 아니에요. 얘 계속 갈 겁니다.
피지컬 AI에 계속해서 주목받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들과 엮여서 올라갈 수 있는 이 개화기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에코프로라는 거죠. 2차 전지. 그런 와중에서도 이런 코스닥 부양책과 엮이면서 올라가 줄 수 있는 게 에코프로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가가 이 구간에서 나중에 올라가고 나면 자, 여기가 저점이었구나. 이렇게 가고 났는데 여기서라도 잡을 걸. 여기서라도 잡을 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주식이에요. 작년에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이거에 베팅했던 분들 어떻게 했죠? 자, 코스피 인버스 상품, 이 숏에 베팅하신 분들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자,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코프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 개화기에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에코프로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 남겨드려보면서요. 다시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매도 금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에코프로 이 선배님들을 위해서 오늘도 재미난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에코프로 중장기 종목인 건 맞기는 해요. 그래서 단기간에 오늘은 재미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려다가 결국 종목이 재밌으려면 쭉쭉 가져야 됩니다. 이런 논리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 충분히 10배거도 도달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또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은 안 드렸겠죠. 그러니까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우리 선배님들 월요일 오전에라도 확인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황금손이 가져온 종목은 어떤 거냐?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요, 인수합병이죠. 최근에 여기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건 이미 시작된 거겠죠. 근데 앞전에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항상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의 특징이 있거든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자, 사이클이 오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10만 전자를 외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사이클이 끝나면서 어떻게 됐죠? 1년도 채 안 돼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에 이런 하락이 존재했을까요? 아무래도 주력이 반도체다 보니까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주가도 떨어지고요, 매출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선 거겠죠. 그래서 앞전에는 아시다시피 이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던 거고 이번에 또 최근에 시작한 게 전장 사업까지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사장이 언급했듯이요, 전장과 로봇이 올해 삼성전자의 M&A 부문에서 가장 중점적인 위치에 있겠구나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힌트 다 나왔죠? 여기 삼성전자의 장바구니에서 기존에 인수했던 로봇 사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이번에 인수한 전장 사업인 에이다스 사업까지요, 같이 놓고 봤을 때 이 두 개의 사업에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이 추후에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어떤 기업이냐면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단편적으로는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부품을 맡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정확히는요,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해 잘 안 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 자 보자고요. 그러면 이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건 로봇과 자동차의 완전 자율화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요. 그랬을 때 결국 혹자는 머리에 들어가는 이 칩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정보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뭘로 정보 전달을 하죠? 시각적인 정보가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이 라이다가 이제는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인수했던 이 로봇 사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을 겁니다. 공장에서 생산하고 난 다음에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에이다스 사업,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고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에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이 해당 기업이 추후에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었으면 말씀 안 드렸을 겁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냐?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 중인데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당연히 이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면서 메꿔주니까 인수합병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의 시장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들이요,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인수합병이 된다라는 이 찌라시가 돌면서 그리고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이 어떤 게 있었죠?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할 거 아셨을 거예요. 이게 바닷건 17,000원에서 얼마까지 갔죠? 최근엔 78만원까지. 자, 미친듯이 올라갔습니다. 진짜 대단하고 40배가 넘는 상승. 야, 엄청난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그 누가 이렇게 오래 가져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사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딱 잘라서 한 이 정도 기간만 차트에서 보게 되면 한 길어야 1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기간까지만 해도 보수적으로 10배거 정도만 노려보자라는 거죠. 왜 그러냐?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데다가 혹여나 인수합병이 늦어진다, 안 된다, 불발된다 라고 하더라도요, 이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뭐 한 300만 원만 10배거 달성해도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꼭 한 번씩들 받아가셔서요, 포트에 구성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도 빠르게 설명드려야겠죠.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남겨주시면 되냐면 에코입니다. 이 에코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황금손이 준비한 이 템베거 인수합병 후보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지금 뭐 저점에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야금야금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에코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실시간 대응 통해서 에코프로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까지 반복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말 나온 김에 보내드리고 있는 예시까지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 화면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핸드폰 화면이 하나 생겼을 건데 이게 뭐냐, 우리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선배님들 위해서 타점이 나왔을 때 똑같이 보내드리고 있는 거 내역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오늘은 내용을 뭐 딥하게 보지는 않고 날짜랑 어떻게 말씀드렸었는지만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10월 16일 에코프로 매수가 55,000원 부근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네요. 내용은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매수 타점 드렸으면 매도 타점도 안내드려야겠죠. 자, 12월 10일 날 우리 에코프로 매도가 11만 7천원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1월 15일 날 에코프로 9만 3천원 부근에서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에코프로를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중에서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단체 문자 통해서 내가 어디서 대응을 받아야 될지, 그러니까 타점을 잡아야 될지 이거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간단하게 에코라고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후속주 받아가시면서 같이 이 타점도 받아가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안내드려 볼게요. 뭐냐면 간혹 가다가 화면에 보이는, 화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가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보고 계시는 영상 설명란에 간편 문자 발송 링크도 있거든요. 같이 한번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제목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영상 설명란이 보이고 더보기가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그거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란식으로 010-9630-2563번호가 찍혀있는 게 바로 보이실 텐데요. 자, 바로 화면 상단에 있는 이거 제 번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동으로 연결되게끔 넣어놓은 링크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뭐 간단하게 이쪽으로도 참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거 여기까지 봐주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눌러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제도 보시게 되면 3,300분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셨지만 좋아요가 100개 그리고 댓글이 13분밖에 달아주시지 않으셨어요.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이 제작자 입장으로선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이런 좋아요와 우리 선배님들의 따뜻한 댓글 한마디씩입니다. 그러니까 기왕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김에 이 황금손 고생한다 라고 생각 드시면 좋아요랑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려 볼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